이게 정말 꿀팁입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고 조건은 유의점으로 빼서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DF승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과정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과정안이 따로 강의도 없고 정보도 많이 없어서 과정안 좀 다뤄달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정말 많이 계셨어요. 저도 처음 2차 준비를 시작할 때 과정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제일 막막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답안지 양식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던가요, 선생님들? 혹시나 아직 양식 못 구하신 선생님이 계시면 제 블로그에 과정안 양식을 올려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과정안 시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과정안은 지역마다 상이한데요. 평가원 지역이면 거의 대부분 과정안 시험이 들어갑니다. 다만 과정안의 배점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각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여드린 사진은 평가원 지역의 요강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과정안은 둘째 날 1교시가 시작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60분간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수업 실연이 있어요. 시험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과정안은 1차 때 논술 치는 느낌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시험장에 딱 도착하면 너무 쟁쟁해 보이는 선생님들이 다 앉아 계시거든요. 실연도 있는 날이니까 다들 풀 세팅을 하고 앉아 계셔서 과정안 시험 치는 게 논술보다는 조금 더 긴장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요약하자면 과정안 시험 시간은 둘째 날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진행되고요. 배점은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네, 다음으로 과정안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과정안도 옛날 기출이랑은 트렌드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면접도 그렇고 과정안도 그렇고 굉장히 장문이에요. 옛날 기출로만 공부하시면 당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지문의 길이가 정말 깁니다. 정말 A4 용지를 가득 채우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와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과정안 지문 길이가 엄청 길었고 조건도 한 10개 후반에서 20개 정도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 기출로 꼭 연습해 보시고 시간 안에 쓰시는 것도 계속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는 과정안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시험 발표 난 이후부터 2차 준비를 했기 때문에 3, 4주 정도 바짝 했었는데요. 3, 4주 동안 매일 한 문제씩 연습을 했습니다. 첫 주차 때는 시간을 재지 않고 일단 텔 익히는 연습을 하면서 과정안을 써 나갔고요. 2주차 때부터는 시간을 재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부터 60분을 재지는 않았고 60분 플러스 10분에서 70분 안에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차 때는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시험 시간인 60분을 맞춰놓고 실제 시험 치는 것처럼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4주차 때는 시간을 줄여서 50분 안에 쓰는 걸로 실전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50분 안에 쓰는 걸 연습했는데도 실제 시험장 가니까 시간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점차 시간을 줄이셔서 50분 안에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정안을 쓰고 어떻게 첨삭했는지 여쭤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셨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스터디를 만들어 주셔서 매일 과정안을 한 개씩 써서 제출하고 학교 선배님이신 현장교사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첨삭받은 종이를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돌려보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교사 선생님들께 피드백 받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상 말미에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과정안 피드백을 몇 분만 받아서 피드백한 걸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과정안 양식을 같이 한번 보면서 짚어볼게요. 네, 그럼 바로 과정안 작성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과정안을 아마 처음 보시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하나씩 같이 봅시다. 일단 과정안은 시험지 하나랑 이렇게 답안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답안지 이것만 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쓴 거를 그대로 내는 거고요. 따로 OMR은 없습니다. 답안지를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수험번호랑 이름 적는 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의 OMR 없이 이렇게 쓴 답안지를 그대로 냅니다. 논술 때 작성하셨던 볼펜으로 똑같이 작성하면 돼요. 이렇게 수험번호랑 성명을 적고 나면 이렇게 칸이 보이죠? 보통 이 칸은 문제에서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밑에 부분을 채우면 되는데요. 저는 혹시 몰라서 이 칸도 그냥 시간 안에 다 채워 넣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줄 칸이 있죠. 여기에도 뭘 적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일 앞 칸이 요 칸이 도입, 전개, 마무리를 적는 칸이에요. 그리고 옆 칸에는 만능틀 순서를 키워드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활동 안에는 활동 순서랑 교사 발문을 쓰시고요. 유아 발문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 및 유의점에는 수업 요령에 따른 유의점들이나 조건에 나온 자료들을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에는 도입, 전개, 마무리 옆에 각각의 수업 소요 시간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혹시나 가정한 칸이 모자랄 수도 있을까봐 한 칸에 2줄씩 썼거든요.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렇게 한 칸이 있으면 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쓰고 이런 식으로 한 칸을 2줄로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칸이 이거보다 촘촘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2줄씩 쓰다가 후반에는 한 줄씩만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실까요? 제가 이렇게 봐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했던 과정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과정안을 찾다 보니까 예쁘게 쓴 거는 어디 갔는지 다 없고 이렇게 날려 쓴 것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이는 과정안이 50분으로 측정하고 썼던 과정안입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엉망인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수험번호랑 성명 받으시자마자 쓰시고 생활주제, 활동명, 학습 목표, 그리고 주제 대상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 부분이 아마 시험지에 다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도 기출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옮겨 쓰는 연습하시고요. 목표가 혹시나 문제 없다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도입, 전개,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도입에 5분, 전개 30분, 뭐 마무리 몇 분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던 요 칸은요. 이렇게 주의 집중, 동기 유발, 활동 소개 뭐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들 만능 틀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을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잘 쓴 과정안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과정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음악 활동 주제의 과정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과정안 문제 받으면 수험번호랑 성명 쓰시고 구상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문제에 있는 요 부분들 채우시고 과정안을 쓰시면 됩니다.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도입 보시면 도입에 3가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의 집중, 동기 유발, 활동 소개 이거를 이렇게만 간략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넘버링해서 써주셔야 해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가끔 노래를 부르며 주의 집중을 한다 해놓고 뭐 이렇게 선생님들 주의 집중 노래 쓰시고 교사 발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모두 앉고 싶은 자리에 잘 앉아 주었네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과정안은 수업 실현처럼 교사의 발문을 구구절절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발문만 이렇게 뽑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경험을 회상하며 동기를 유발한다.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교사 발문 필요한 것만 써주시면 되고요. 전개로 넘어가면 활동 유형에 따라서 만능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외운 만능틀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전개부터 다시 1번으로 넘버링을 저는 했습니다.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시 표시를 하셔서 교사의 발문을 적어주시면 되어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전개하고 나서 그 다음 마무리에 또 꼭 들어가야 되는 3가지 평가, 확장활동 안내, 전이 및 활동 안내 이렇게 해서 과정안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정안에도 조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 조건을 물론 교사의 이런 발문에도 녹여내야 되지만 자료 및 유의점 부분에 꼭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여기서 조건을 넣었구나 하는 게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조건 나온 거는 꼭 유의점으로 빼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정말 꿀팁입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고 조건은 유의점으로 빼서 써주세요. 혹시나 다른 유형도 궁금하실까봐 제가 적었던 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악기 연주 유형이었네요. 이렇게 똑같이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발문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입, 그 다음에 전개 넘어가서 전개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신체 표현 과정안이네요. 도입 3가지, 그 다음에 전개, 활동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죠. 요렇게 전개, 그 다음에 마무리 또 3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과정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좀 감이 잡히셨을까요? 선생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구독과 댓글이 제가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수 있는 동력이니까요. 유익하셨다면 댓글도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이외에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요청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서 게시물 탭에 들어가시면 제가 선생님들 의견 받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또 다른 유익한 컨텐츠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과정안 첨삭을 일단 2분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수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첨삭 받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더보기란에 제가 설명을 적어 둘 테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2차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도 화이팅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